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고 사랑했던 배우자, 평생 함께 옆에서 반려자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배우자가 바람이 나면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미 내가 알던 사람은 죽었다 싶을 정도로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우리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알던 배우자랑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내 옆에 있는데 나는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사람을 대해서는 뒤통수 맞고 가슴 아파하기 일쑤라는 거죠. 배우자가 바람나기 전에는 부부는 일심동체, 이심전심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하면 이 사람도 나한테 잘하겠지. 내가 이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만큼 이 사람도 가정을 위해 노력하겠지. 내가 아이를 이만큼 사랑하니까 저 사람도 아이를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동등한 관계로 보고 이 사람을 대했다면은 앞으로는 달라지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알던 배우자를 대하던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외도 배우자를 대해서 뒤통수 맞고 상처받고 외도를 해결하는데도 더 오랜 시간과 비용이 걸리더라는 거죠. 이렇게 시행착오를 줄여드리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외도 대처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점이 바뀌어야 하는지 그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4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솔직히 이야기해 라고 하면 다 말할 줄 아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낌새가 있어, 뭔가 수상해, 아니면 내가 어떤 작은 단서를 발견을 했어. 그러면 배우자에게 너 여자 생겼지? 너 남자 생긴 거 내가 다 알아. 너 내가 다 알고 있어. 빨리 솔직하게 얘기해. 라고 하면은 다 이야기를 할 줄 아세요. 아마 이 걸린 게 수치스러워서 들킨 게 고통스러워서 아마 솔직하게 나한테 다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조금만 아는 거 가지고 어설프게 옆구리를 탁 찔렀을 때 배우자가 술술술술 솔직하게 다 자백하는 경우는 정말 0에 가깝습니다. 거의 99.99%가 딱 잡아떼거나 오히려 의심하는 우리를 비난하고 왜 의심하냐, 의심하는 네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증거 잡기도 어려워지고 더 사건 해결에 미궁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그만 단서가 나오거나 의심이 됐을 때 배우자에게 탁 까놓고 너 솔직히 이야기해 라고 하는 거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내놔 하면 줄 아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진짜 증거를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못 잡겠는데요. 남편한테 핸드폰 일이 네! 라고 하면 주지 않을까요? 남편분들도 이런 생각 많이 하세요. 내가 어느 정도 증거를 좀 잡기는 했는데 상간남 신상을 모르거든요. 사진만 몇 장 찍어가지고 상간남이 누군지 모르겠고 전화번호도 모르겠습니다. 와이프한테 이거 증거 보여주면서 너 바람 피운 거 다 들켰으니까 핸드폰 내놔봐라, 그 새끼 전화번호 내놔라 하면 주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정말 극구 말립니다. 이 바람 피운 사람들은요, 1차 목표가요, 계속해서 외도를 이어가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예요. 가정이 깨지고 내 배우자가 뭐 정신병이 걸리고 그런 거는 완전 아웃 오브 안중이에요. 그냥 내가 계속해서 외도를 이어나가고 싶다, 외도 상대를 지켜주고 싶다, 이 2가지밖에 머릿속에 없는 인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알고 있으니까 너 빨리 내놔, 나 증거 다 가지고 있거든, 그 새끼 전화번호 내놔, 이렇게 내놔 라고 한다고 해서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외도가 걸릴 것 같으면, 핸드폰이 빼앗길 것 같으면 들고 있던 핸드폰을 베란다로 던져버리거나 달리는 차 안에서 던져버리거나 뭐 또랑에다가 쳐박거나 뭐 아주 망치로 부셔버리거나, 이런 인간들도 세고 셌거든요. 그런데 내놔라고 한다고 해서 주겠냐고요. 이렇게 내놔 한다고 해서 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순진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매품으로는 통화 목록 떼와, 카드 명세서 내놔, 뭐 그놈 핸드폰 번호 내놔, 이런 게 있죠. 하여튼 내놔라고 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다 지우고 껍데기만 주겠죠. 그러니까 뭔가 진짜 쓸만한 증거를 잡으려면 배우자 모르게 뒤에서 캐내야 되는 거지, 배우자에게 내놔라, 이야기해라, 이렇게 해서는 절대 우리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리해 라고 하면 정리할 줄 아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다 알고 있거든, 니들 정리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외도를 했어. 근데 배우자에게 걸렸어. 그러면 너무너무 쪽팔린 것 같아. 너무너무 쪽팔리고 수치스럽고 미안해가지고 걸리면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바람을 안 펴본 사람들이나 하는 생각이에요. 바람난 사람들은요, 뭐 걸리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 쾌락이 중요한 거고, 오히려 이렇게 걸렸을 때 내 뒤를 캔 배우자에게 화가 나는 거지, 자기가 수치심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껴서 스스로 정리를 하는 경우는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라고 하고서는 심지어는 나 보는 앞에서 걔한테 전화해서 헤어지자고 빨리 통보해, 내 보는 앞에서 빨리 이별해 라고 하고, 이제 배우자가 그 상간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나 배우자에게 다 걸렸으니까 우리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헤어지자.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우리 차단하자. 이렇게 하고서는 차단하는 것까지 내가 눈으로 확인을 했어. 이렇게 하고 순진한 아내분 남편분들은요, 내가 보는 앞에서 헤어졌으니까, 그리고 내가 다 차단시켜 놨으니까 이것들 아직 연락 못할 거야. 이것들 진짜 헤어질 수밖에 없지. 나한테 다 걸렸는데, 걸리고서는 그 사단이 났는데 설마 또 만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연애했을 때 감정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연애 해봤잖아. 그 연애할 때 그 풋풋하고 서로 사랑하고 얘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감정을 이 불륜에서도 똑같이 느끼거든요. 불륜 남녀들은요, 지들 딴의 사랑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걸렸다고 해서, 누가 반대한다고 해서, 누가 헤어지라고 해서 헤어지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들킨 다음에 조금 조심할 수는 있겠죠. 근데 조심해봤자 길어봐야 한 달인 거지, 한 달 후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별거 아닌 것 같다, 수습이 된 것 같다 싶으면 야금야금 다시 연락하고 다시 붙어먹고, 걸린 다음에 붙으면 더 깊게 붙는다고 제가 늘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 부모님이 만약에 반대를 한다, 부모님이 갈라놓으려고 니들 정리해라, 니들 만나지 마라, 헤어져라 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더 붙거든요. 더 애틋해가지고 더 못 헤어져.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정리해야 한다고 해서 정리하는 법은 결코 없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혼해 하면 쫄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혼을 원하든 원치 않든 하여튼 이 배우자 외도를 알고 나서 몇 달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도 심신미약 상태예요. 여기서 우리도 감정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배우자도 물론 바람이 났으니까 도파민이 찼다가 뭐가 찼다가 하면서 막 오르락 내리락 해. 얘도 감정 기복이 장난이 아니야. 나도 감정 기복 장난 아니야. 완전 둘 다 미치광이 상태야. 이런 상태에서 섣부르게 이혼 결정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홧김에 배우자가 별로 반성이 없는 것 같아. 배우자가 나에게 별로 미안해하지 않는 것 같아. 얘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내가 얘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다. 얘랑 이혼하자고 한번 질르면 얘 본심이 나올까 싶어가지고 이혼하자고 팍 질러버려요. 나의 본심은 이혼할 생각이 없는데 그냥 얘한테 이혼하자고 한번 질러보는 거야.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혼하자고 질르면요, 이 사람이 쫄아가지고 나한테 잘하거나 잘못했다고 빌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배우자가 상간자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이 사람이 무슨 심리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싶을 때에는요, 이혼하자고 지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간자와 이 배우자를 더 붙여주는 꼴이 돼요. 배우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바람을 피워서 가정에 다시 붙을 수 있을까 없을까, 가정에 다시 털을 잡을 수 있을까가 불안한 상태야.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더 상간자를 못 넣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데 우리가 나 이혼 절대 안 하고 나 가정 지킬 거고 너 상간자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얘도 자신감을 가지고 상간자를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할 텐데, 내가 막 갈팡질팡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혼하자 했다가 다시 잘해보자 했다가 이렇게 하면요, 배우자도 불안해지고 불안하니까 더 상간자를 놓지를 못하게 돼요. 나는 가정에서 버림받으면 얘라도 붙잡아야 살 수가 있으니까 얘를 더 못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바람 피우는 배우자에게 농담으로라도 홧김에라도 경고성이라도 이혼해 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혼하자고 하면 상간자랑 배우자를 더 붙여주는 꼴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옆에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서포트 해주는 누군가가 있다, 이럴 때는요, 가정이 깨지든 뭐 애가 뭐 비행 청소년이 되든 애가 뭐 나 앞으로 혼사길이 막히든 어쨌든 간에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이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극히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바람이 나니까 더 이기적으로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해라고 해서 겁먹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이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못할 사람인지를 이 사람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이혼해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어차피 너 이혼도 못할 거잖아, 이런 생각으로 더 우습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혼하자는 말을 쉽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도 배우자가 바람난 걸 알게 되면 우리도 좀 더 이기적이 되어야 되고요. 좀 더 교활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계속 내려놓으려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도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보면 이게 은연중에 드러나게 되고, 이혼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걸 배우자가 다 캐치를 해서 그 나의 마음을, 나의 약해진 중심을 이 배우자는 더 이용해 먹고 계속해서 바람을 이어가려고 하고 내 등에 칼 꽂을 생각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독해져야 되고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약아져야 되는 거죠. 백날 이거나 보거나 유튜브 듣고 블로그 보고 카페 들어와서 남의 얘기 들어봤자 그거 볼 때는 맞아, 이게 다 맞아, 이 말이 맞아, 나도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다가도요, 또 배우자를 대할 때는 이게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20, 30년씩 같은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삶아떼고 살면서 이 사람이랑 쌓인 정도 있고 기대하는 바가 있다 보니까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뒤에서는 맞아 이렇게 해야지, 내가 더 독해져야지 라고 생각했다가도 이 사람을 만나서 또 얘기를 하고 뭐 눈빛도 보고 하다 보면 얘가 진짜 진심인가? 내가 얘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나? 한번 믿어줘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기대하고 또 실망하게 되고,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면서 막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독한 마음을 먹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진짜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독한 맘 먹고 세게 나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런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면서 우리가 가정을 지키든 이혼하고 홀로서기를 멋있게 하든 뭔가를 하려면 진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분들의 경험, 이미 뭐 회복한 분들, 이혼한 분들, 뭐 이미 나보다 조금 앞서서 이거를 겪은 분들의 사연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쓴 칼럼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 들어오셔서 서로 마음도 나누고 정보도 나누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 꼭 들어오시기 바래요.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